한번 실제 거죠. 사례를 네, 한번 예. 말씀을 드려보면요. DTI로 규제를 했을 적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부족했을 때 보통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가지고 그 원리금을 상환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DTI로 규제를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 안 잡혀 있었죠. 정부에서 봤을 때는 원리금 상환이 잘 되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총 부채는 이제 하나도 줄어들고 있지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DSR에서는 이제 모든 부채에 이제 원리금을 이제 보겠다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는 것이 이제 같이 통합되는 이제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채 안에는 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 사용액,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마이너스 자동차 할부원금도 들어가고요. 통장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굉장히 강력한 제도 같은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실 그때도 이제 미국이 이제 IT 버블이 꺼지고 그다음에 9.11 테러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하려고 초저금리 정책을 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초저금리니까 이자 없이 그냥 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냥 부동산을 사고 그래서 부동산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올라갔던 부동산이 이제 부동산 버블이 꺼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환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러한 그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저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10년간 이어져 왔고 부동산이 올랐다 꺼지는데 지금 마침 인전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 이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 정책을 피면은 여기에 이제 문제되는 어떤 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기 두 분 의원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좀 이 행정당국, 금융당국하고도 얘기를 해서 좀 커버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17일부터 이제 제2금융권에도 DSR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지금 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금융권에서 못 받는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가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2금융권까지 이렇게 DSR을 강화시키면은 이분들이 결국은 이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이런 우려가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싶습니다. 예, 정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1금융권에서 목이 찼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2금융권을 많이 이제 이용을 했던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면은 아까 DSR 70%를 이제 시중은행 기준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1금융권에서 받던 것과 2금융권 합쳐지면은 바로 7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속출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소득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변호사나 이제 그 의사 같은 사람들이 보통 라이센스 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받았어요. 1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갈 거 예상하고 이제 높은 금액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90% 이상 다 고위험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나 변호사들 이런 그렇습니다. 분들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고위험군이 많다라는 것이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2금융권에서 대출 받던 사람들이 이제 막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정말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이나 이제 또 개인의 파산 뭐 이런 것까지도 걱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서민, 농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바라보는 또 하나 포인트는 은퇴자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은퇴자들. 왜냐하면은 작년이 이제 2018년도니까 이제 소위 이제 58년 개띠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 만 60세가 돼가지고 이제 은퇴한 시기가 이제 작년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나오신 분들이 이제 78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 59년생들이 약 84만 명이 이제 은퇴를 하고요. 또 내년에는 가장 많습니다. 60년생들이 이제 92만 명이 나오는데 은퇴자들의 대부분은 뭐 보통 집 한 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나오고 나서는 이제 자기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 연금 소득으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죠. 뭐 퇴직연금 조금 있을 테고 이제 국민연금 받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아까 이제 DSR 적용 때문에 대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올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아까 사업자금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가계자금, 자녀들 결혼이랑 이런 데 이제 꼭 필요한 이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네. 아까 서민, 농민, 은퇴자까지도 좀 포함해서 검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DSR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연간 총 소득이 있어야만 대출이 되는 건데 됩니다. 예. 문제는 은퇴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사실 끊어지는 없죠. 것입니다. 대부분 다 소득이 뭐 있어도 뭐 개인 연금이나 아니면 또 뭐 국민연금 뭐 또 그 정도밖에 뭐, 없는 겁니다. 예. 공무원들 같은 공무원 연금 정도 수준인데 문제 지금 이제 좋은 말씀 이제 계속 해주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
뭔가 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실은 작년 10월부터 우리가 DSR이 일반 그 1금융권에 이제 시행이 됐지만 한 8개월 지났는데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문제고 제가 특히 여기 제2금융권까지 이제 이렇게 통합 관리가 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참 시간이 또 지나야지만 한두 가지가 이제 보완책으로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야기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두 분 여기 이제 우리 입법 쪽에 계시는 이제 의원들께서 계시니까 좀 빨리 좀 시행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2금융권의 이제 가장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호금융입니다. 상호금융. 상호금융은 현재 이제 DSR이 261%거든요. 상호금융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다리농협이라고 하는 지역농협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협, 수협, 축협 산하의 지금 점포수가 4,705개 영업점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나간 대출금이 지금 244조 원입니다. 그 잠깐 260%라면은 제가 가진 소득의 한 2.6배까지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예, 그거를 거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매년 원리금 그 상환 원리금 액수가 상환까지. 예, 2021년까지 이제 2년 후죠. 160%로 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부분은 이 지역 단위 농협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아까 농업, 또 어업, 축산업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제 거래 고객은 1,858만 명.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서 그것도 이제 뭐 읍단위, 면단위에서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관리가 이제 시중은행 1금융권처럼 들어가면은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정말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빨리 이제 이런 그 보완책이 좀 같이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예, 지금 이제 그 주택을 이제 잡으려고 우리가 이제 투기 부분을 잡으려고 이제 이 DSR을 이제 도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서울 쪽에서 이제 그 미분양 아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광진구라든가 이제 마포구 같은 데도 상당히 이제 분양이 잘 되는 지역인데 거기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 또 경기도에는 이제 안양, 용인 등에서 이런 미분양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왜 미분양이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하는 데 가보면 이제 모델하우스 안에 이렇게 쭉 그 상담자들이 앉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은 DSR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본인들이 충분히 이제 대출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자기 돈이 한 50%, 대출을 50% 가져다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경제 신조어라고 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미분양돼서 남아 있는 아파트를 소위 이제 현금 자산가들이 이제 가져간다. 그래서 줍줍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주워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주워가니까 오히려 정말 서민들은 아파트를 자기가 한 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못 가져가는 편에 오히려 그런 현금 자산가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주워간다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 거꾸로 돌고 있어서 지금 정부가 이제 공정경제를 하겠다고 3대 경제축 중에 하나로 이제 공정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불공정 경제가 돼버리는 이러한 이제 현장에 아주 모순된 그런 것들이 현재 그냥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건데 아까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은 보유세 가지고는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정부가 언제까지 갈 거냐, 또 정부가 새로 바뀌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그때 자기가 이익을 취하면서 이제 부동산을 또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 가지고는 아마 이제 이런 문제도 생기고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보충. 자영업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자영업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게를 다시 내놔도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빚내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빚내서 버티는 것도 이제 빚을 더 이상 내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DSR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그 연착륙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다중채무자 지금 여러 금융기관에서 이제 받은 그런 다중채무자 그리고 저신용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은퇴자들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어떤 그 보완 내지는 가이드라인이 좀 빨리 이 금융당국에서 좀 수립돼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네.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 주시죠. 예.